결혼한 지 35년이 지났는데도 남편 얼굴을 보면 말을 걸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는 거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방문을 일부러 닫고 TV 소리도 작게 줄이고 그렇게 하루를 또 지냅니다. 반대로 아내가 말 한마디 없이 밥만 차려주고 가버리면 마음속 어딘가가 텅 비는 느낌이 듭니다. 서운한데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숟가락만 들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노년의 배우자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건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 사이가 더 편해지는 사람도 있고 더 불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30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어떤 부부는 손을 잡고 산책하고 어떤 부부는 한 집에서도 따로 사는 것처럼 지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는 정이 떨어진 거야. 그런데 제가 만난 노년의 부부들을 보면 정이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그 정을 표현할 방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30대, 40대에는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집을 꾸려야 했습니다. 역할이 분명했죠.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을 돌보고,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집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함께 이뤄야 할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서로가 어색해집니다. 함께 있어야 할 이유는 남았는데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부부가 한 가지를 착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없으니까 편하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관계는 조용히 식어갑니다. 마치 불을 끄면 방이 점점 차가워지듯이 관계도 가만히 두면 차가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시기에 부부가 느끼는 감정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평생 일했으니 이제는 편하게 지내고 싶다. 반면 아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는데 이제부터라도 좀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 차이가 갈등의 시작입니다. 남편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아내는 말을 걸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뭔가 함께 하고 싶은데 남편은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한 지붕 아래서 따로 사는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 부부의 갈등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더 많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대화가 아니라 관계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역할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을 돌보고 그 역할 안에서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느끼지 않고 아내도 더 이상 살림꾼으로서의 의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남는 건 그냥 사람 대 사람입니다. 역할이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마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연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역할로 살았기 때문에 역할이 사라지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부부 관계는 완전히 갈립니다. 어떤 부부는 이 전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는 이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예전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둘 사이는 더 멀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담실에 오신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분이었고 아내는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은 하루 종일 말이 없어요. 제가 뭘 물어봐도 응, 그래, 이것밖에 안 해요.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담스럽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말해도 아내는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편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대화를 거부한다고 생각했고, 남편은 아내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상대방을 탓하고 있었지만 사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서로가 원하는 대화의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아내는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응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날씨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기와 대화하기 싫어한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결국 둘 다 지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피곤해지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거리가 벌어집니다. 오래 산 부부일수록 더 상처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도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알 거야.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30년을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일 바뀝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일이 오늘은 마음에 걸릴 수도 있고, 어제는 기분 좋았던 말이 오늘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정도는 알겠지.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해합니다. 이게 노년 부부가 겪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서로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고 표현을 줄이고 결국에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 시기에는 서로의 약점이 더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바빠서 상대방의 단점이 잘 안 보였습니다. 각자 할 일이 있었고 서로 마주칠 시간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작은 습관, 작은 말투,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신경 쓰입니다. 왜 저렇게 소리를 내고 먹지? 왜 맨날 같은 이야기만 하지? 왜 저렇게 말을 해? 이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쌓이면 결국에는 상대방 자체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음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이유는 사실 우리 자신의 불안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앞으로의 시간도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불안을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풉니다. 그게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유난히 신경 쓰이는 겁니다.
내 불안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년의 배우자와 잘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더 좋은 사람이거나 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도 변하겠지.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해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집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건 인정입니다.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는 머리로 하는 거지만 인정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인정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말의 태도를 조절합니다. 노년 부부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말투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서로에게 무례해집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어차피 우리 사이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더 거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산 사이일수록 말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쌓이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10년, 20년 들으면 그건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잘 아물지 않습니다. 잘 지내는 부부들을 보면 그들은 서로에게 존댓말을 쓰거나 최소한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합니다. 상대방을 타인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하듯이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배우자니까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 배우자니까 더 잘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밥을 차려놓았을 때 그냥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국이 맛있네라고 한마디 합니다. 남편이 뭔가 고쳐놓았을 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고쳐줘서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가게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거리를 조절할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부부는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잘 지내는 부부들은 각자의 공간을 만듭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할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꼭 밖에 나가는 게 아니어도 됩니다. 같은 집 안에서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아내는 방에서 책을 읽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가 밥 먹을 때 모여서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때 짧게라도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덜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계속 대화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고 상대방을 신경 쓰느라 자기 시간을 못 갖는 답답함도 없습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다가 적당히 만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들은 기대를 재설정합니다. 젊었을 때는 배우자에게 많은 걸 기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줄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이다. 이 정도로 기대를 낮추는 겁니다.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실망이 줄어들면 화도 줄어듭니다. 화가 줄어들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내 감정은 억누르라는 뜻도 아닙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겁니다. 배우자와 잘 지내려고 나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불편하고 괴로운데 그걸 계속 참으면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 힘들 때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듣게 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젊었을 때보다 노년에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에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참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불편한 걸 말하고 조금이라도 나은 관계를 만드는 게 낫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갑자기 말을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큰 문제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 불편했던 작은 일 하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할 때 핸드폰만 보고 있어서 나는 무시당하는 것 같았어. 이 정도만 말해도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아, 그랬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관계를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 부부가 관계를 개선하려면 거창한 이벤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일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상대방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주 앉아서 눈을 보고 하는 대화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눈을 마주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눈을 마주치면 상대방을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눈을 안 마주치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냥 배경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오랫동안 눈을 안 마주쳤으니까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밥 먹을 때, 차 마실 때,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보면서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답을 들으세요. 정말로 들으세요.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밖에 나가보세요.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 산책이라도 좋고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같이 걷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걸으면서 말할 때 더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운 것도 나란히 걸으면서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걷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항상 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 침묵하는 것도 관계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세요. 오래 살다 보면 상대방이 안 보입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니까
그냥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상대방도 매일 조금씩 변합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늘어나고 걸음이 느려집니다. 그런 변화를 알아차려 주세요. 요즘 걷는 게 힘들어 보이네라고 말해주세요. 오늘 입은 옷 색깔이 밝아 보여서 좋다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말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은 나는 당신을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봐주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이 관계를 이어가게 합니다. 넷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밥을 해주는 것도 당연하지 않고 함께 살아주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같이 살다 보니 모든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밥 잘 먹었어. 고마워.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말이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맙다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우리 부부는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았어. 지금 와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관계를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늦은 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70대도 80대도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 조금씩이 쌓이면 언젠가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1년 후에는 지금과 다른 관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둘이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조금씩 변합니다. 내가 먼저 부드러워지면 상대방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나 자신이라도 편해지면 됩니다. 관계가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덜 괴로워지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돌보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노년의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와 다르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감정이 다르고, 나와 살아온 방식이 다르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집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표정을, 감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 다투면서 에너지를 쓸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 방향이 뭘까요? 그건 함께 늙어간다는 겁니다. 둘 다 몸이 불편해지고, 둘 다 기억이 흐려지고, 둘 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 사실 앞에서 작은 다툼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싶어도 서로 다른 곳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같은 방향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보고 싶은 곳을 보면 됩니다. 다만 손은 놓지 않는 겁니다. 손을 잡고 있으면 설령 다른 곳을 보고 있어도 함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노년 부부의 관계입니다. 항상 같은 곳을 보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노년의 부부 관계는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역할이 사라지고 목표가 사라지고 남는 건 사람 대 사람의 관계뿐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완벽한 배우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며 살아가는 게 부부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때로는 화가 날 겁니다.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시간을 다투면서 보낼 것인가, 함께하면서 보낼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작은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고마워. 오늘 날씨 좋네. 같이 잠깐 나갈까? 오늘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해줘서 고마워.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당장 오늘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 달, 1년이 지나면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노년의 배우자와 잘 산다는 건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작은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함께 늙어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어렵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